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드디어 5주간의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애써 신나게 말해보는데도 전혀 신이 나지 않는 것이 벌써부터 제주가 그립긴 하네요. 이제 잠시 외면해 두었던 할 일들을 하나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돌아와 보니 날씨는 한층 더 가을이었고 집은 한층 더 쌀쌀해졌고 전 완전한 백수가 되어버렸더군요. 그래도 익숙했던 제 방이 좀 더 낯설어졌고 매일 보던 서울의 찻소리가 새로워 보이고 도시의 밤이 한층 더 반짝여 보이더라고요. 20년간 벗어난 적 없던 서울의 일상에서 고작 한 달 떨어져 있었다고 새로움을 찾았어요. 똑같은 가을인데 작년과 똑같은 온도인데 좀 더 공기가 쓸쓸해 보이는 건 제 마음 덕분이겠죠? 취준생이 아니라 퇴사자, 백수로서 맞이하는 가을은 처음이니까요. 2021년 가을은 처음이니까 하루하루 다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자고요. 매일매일 다른 그림으로 스케치북을 채우고픈 저희는 김근영,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3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I'm not a body, the body is but a shell. I did somebody, but suffering is sovereign still. No grasp on reality. The world is a wonderland scene. I don't know what we are, but every cell in the corpus resembles stars signaling to the sky. God sings to me in reply. Down by the calling, I'll call you. Down by the calling, I'll call you. I'm not somebody, somebody would savor us. You need a solid, but I'm made of liquid. Trust in me, I am the son of the sea. And I'll call you when I feel finally free. I don't know what we are, but all is I can go around you ever. Down by the calling, I'll call you. Down by the asking for that truth.
한국어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모세스 썸니. 돈 버더 Bother 콜링 Calling. 들으면서 아벨만 37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금동이네에서 시작하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우리 셋이 금동이네에서 녹음하니까 약간 초창기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대본을 쓸 때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썼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되게 별로죠. 되게 별로고 진짜 무슨 골방에서 녹음하는 사람처럼. 네, 맞아. 되게 조회수 안 나오는 싸구려 방송. 근데 맞잖아요, 우리. 조회수 안 나오는 싸구려 방송. 싸구려는 아니죠. 싸구려라뇨. 돈이 안 드는 방송이다, 이거지. 그래서 돈이 없는 싸다고 방송. 표현하기는 너무 슬프네요. 저 녹화일 기준으로 11월 21일 어제 비가 와서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기온도 같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정말 가을과 겨울의 중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오늘 그냥님이 이 날씨에 딱 맞는 이야기를 가져와 주셨어요. 그럼 바로 1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그냥님이 가져와 주셨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많아도 제목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바로 그 전설의 로코 영화죠. 이번에 제가 이 영화를 들고 이유를 말하기 앞서서 혹시 뭐 짐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겨울이니까. 연말이니까. 네, 그러면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 계절에 꼭 봐야 하는, 혹은 이 제 계절에 진짜 봐야 더 맛깔 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이 스쳐 지나가고 또 겨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생각이 났는데 후보가 3개 정도 있었어요. 하나는 브리짓 존스, 그리고 유니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다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라서, 그리고 다 완전 한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메시지나 좀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제가 좀 사랑하는 계절이 왔으니까 그 계절에 꼭 맞는 음악과 분위기로 꽉 들어찬 영화를 보면서 계절과 사랑 그리고 또 로망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좀 사람님이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1989년에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 후 뉴욕행을 함께하게 되면서 처음 만난 해리와 셀리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명제로 설전을 벌이면서 성격도 취향도 정반대인 서로를 별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연애에 대해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결론 지은 후 몇 년 뒤 우연히 재회하게 되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티격태격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친구로 5년을 지낸 후 어쩌다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면서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별 내용이 없는데요. 이 영화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 위시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던 영화였어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 새 그쵸. 카운트다운 장면들? 저는 그거를 그냥 처음에 우연히 짤로 보고 나서 너무 이게 뇌리에 강하게 박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조건 봐야 한다. 이건 내 심장이 반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한참 뒤에 진짜 한 몇 년 뒤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영화는 예상대로 너무 좋아서 한 별점 4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메시지 자체에 엄청 끌렸다기보다는 그냥 영화 한 편이 하나의 뭔가 영상 편지, 영상물? 뭐 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비디오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진짜 좋게 봤어요. 약간 옛날 분위기의 뉴욕을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 시각적으로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셀리가 입고 나오는 옷도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셀리도 예쁘고 너무 예뻐요. 셀리. 맞아요. 그래서 그런 눈의 즐거움도 있었고 그렇게 겨울 분위기 물씬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진짜 친구 사이같이 맞아. 그 대사가 되게 긴 부분도 많은데 맞아, 그것도 맞아. 너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잘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보는 내내 계속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봤던 영화였어요.
맞아요. 사실 영화 자체는 뭔가 옛날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클리셰들로 되게 가득 찬 영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배우 두 분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OST도 너무 좋았고 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영화여서 빨리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다. 맞아. 크리스마스 별거 없는데 사실 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맞아. 분위기가 생각이 좋아.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그 사람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독 그 이 영화는 그 OST랑 너무 찰떡으로 어우러져가지고 한편의 뮤직비디오가 좀 되고야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말했는데 OST. 사람이 보통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도 이 OST 하나가 되게 이게 원래 있던 노래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가을이 가기 전에 들으면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완전 곧 낙엽이 다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래서 가을 가기 전에 꼭 꺼내 들으시라는 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사람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두 배우가 너무 호흡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맥라이언이 데뷔 이후로 그렇다 할 뭐 대표작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좀 빵 떴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려고 감독을 엄청 끈질기게 설득해서 주연 자리를 꿰찼고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네. 특히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그 가짜 오르가즘 씬 있잖아요. 나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어떤 왜요? 점이 좋으셨어요? 그냥 그 되게 신선했고 음. 그 옛날 영화임에도 맞아. 옛날 영화 임에도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신선했고 특히 여자들이 보기에 배우님이 대본에도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지만 많은 여성들이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다. 특히나 옛날 시대의 맞아. 여자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웃기고 일단 맞아. 그 제가 어제 유튜브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옛날에 봤어가지고 다시 찾아보다가 이 장면만 자르는 클립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에 막 이거 보고 안 웃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없을 거다. 진짜 로맨틱 코미디 역사상 최고의 씬이다.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은데 되게 대중적으로 반응이 엄청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씬이 바로 그 맥라이언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딱히 없었는데 나 이 연기할 수 있다. 이 장면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명장면으로 꼽는 이게 나왔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마지막에 저 사람 먹는 메뉴 뭐냐고 자연스러워 하는 것도 좀 웃겼어요. 그분이 감독의 어머니인가? 아, 실제로? 그래요? 진짜요? 그러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감독은 롬라이너인데 공동 감독인가? 각본가가 어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해리가 이 영화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작가분이 노라 에프론이라는 분이신데 네. 당시에 뉴욕 포스트의 저널리스트이자 다양한 잡지의 연애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기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코미디 감독 중 하나로 손꼽히셨던 롬 라이너 이분이 5년 동안 처음에 기획을 만들자라고 하고 아이디에이션을 5년 동안 한 다음에 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리와 셀리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경험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경험담을 좀 녹여서 만든 실제랑 되게 비슷한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해리는 실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싱글로 지내던 감독 롬 라이너가 자신의 경험담으로부터 탄생시킨 캐릭터고 노라 에프론 작가님은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집요하게 인터뷰하면서 좀 대사에 그들의 이야기를 날것 그대로 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혹은 좀 현실적이다, 이거 좀 공감된다 라고 생각하셨던 대사나 어떤 장면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장면은 그 헬렌 만나기 전에 그 친구들 결혼 선물 사주려고 만나잖아요. 네. 해리랑 셀리가 네. 거기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장면. 맞아. 그것도 되게 둘이 쿵짝이 엄청 잘 맞는 것 같다. 되게 친구로서 엄청
짝짝꿍이 잘 맞다 이렇게 맞아, 생각을 맞아. 했던 되게 좋은 장면이었고. 그냥 그 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호흡이 너무 잘 맞고 두 배우가. 근데 제가 아까 클리셰로 되게 가득 찬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89년도 영화인 거 보면은 이게 클리셰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처음부터 클리셰라기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느끼셨어요? 왜 막 친구들 소개해줬는데 그 친구 둘이 잘 돼가지고 해리랑 셀리랑 남는다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는 그 왜 각자 해리랑 셀리 친구한테 전화하는 나 잤다 지금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연말에 키스하는 장면, 같이 춤추는 장면들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약간 전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9년도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럼 그게 전형적인 로맨스 장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남녀 사이의 친구 문제를 다룬 영화가 이전에는 많이 없지 없을 않았을까요?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왜 막 5년 지나서 또 만나고 맞아, 이런 맞아, 것도 맞아. 이런 연출이 설정? 설정도 다른 영화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었을까 싶기도 하네. 그걸 뭔가 시작부터 되게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한 주제로 남녀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사실 되게 신선하긴 했어요. 지금 보는데도. 맞아. 그러니까 주제를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봐. 이렇게 하고 음. 하는 거니까. 결국 답은 없었다죠. 근데 결국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친구랑 연인이 될 수 있냐? 아니 친구랑은 연인이 될 수 있죠. 남녀 사이 아니, 친구가 남녀 사이 친구가 될 수 될 수 있는지. 있냐? 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는데 전혀 서로 일단 연락도 잘 안 하긴. 근데 해리랑 셀리처럼 이렇게 자주 그쵸. 만나는 사이의 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자주 만나잖아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 뭐야? 한 2주에 한 번씩은. 그쵸. 그쵸. 되게 자주 보는데 저 남자인 친구들이랑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 보거든요. 연락도 그렇게 자주 안 하고. 근데 그런 남자인 친구가 있다면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도 해리랑 셀리랑 막 서로 안아주고 계속 맞아. 뽀뽀하고. 밤마다 통화하고. 밤마다 밤마다 통화하고. 통화하고. 이거 보면은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셀리는 진짜 이해가 가는데 셀리가 하는 말들은 사실 해리가 하는 말들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남녀 사이에 그 어떠한 매력적인 사람이랑은 뭐 섹스가 걸려있는 한 그 얘기 해도 되나? 되지 우리 나이가 서른에 더 가까워 16살 거기 아, 섹스라는 그렇긴 하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긴 하지. 깜짝 놀랐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부끄럽네. 그래서 저래. 그 문제가 걸린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남자는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저래요? 그러니까 잠자리 문제가 있는 한 남녀 사이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동의를 못한다기보다는 약간 무조건 남녀 사이에 서로 매력적이고 무조건 자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자고는 못 배긴다. 그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서로. 그리고 나서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거랑 그거는 별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별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는 건 자는 거고. 아니지.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 근데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이성적인 매력이 전혀 못 느끼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이에서 그 왜 우리나라에도 밤과 술이 있는 한 남녀 사이 친구는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왜 남녀 사이에 진짜 찐한 친구가 아니라 찐친이 될 수 있으면 되려면 한 명이 진짜 못생기거나 맞아. 약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음. 한 명이 진짜 못생기거나
뭐 서로 진짜 매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다. 근데 말을 너무 싸가지 없이 했어요 처음에 해리가. 맞아요. 나는 진짜 너무 싫은 거야. 제가 해리라는데 다른 해리가 등장하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처음에 해리랑 뉴욕 갈 때 저걸 해리들이 여러 명이구나. 저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해리를 만나나 보다. 왜 너 얼굴도 너무 별로인 거야 맞아. 나는. 그래서 별로라 생각하고 말도 진짜 너무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첫 만남에 좀 예의가 없었죠. 좀 예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그 초반 부분을 보고 난 해리 진짜 짜증난다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고 나였으면 진짜 짜증나서 말도 안 섞었을 거라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이미 빠졌네. 이미 해리한테 너 빠졌네. 이래서 빠진 건가 나? 근데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해리가 사실. 맞아, 약간 그 눈빛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눈빛 아니에요? 약간 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넌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약간 맞아, 이런 걸 내포한 눈빛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되게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고 나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더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셀리랑 친구가 된 이후에 되게 다정하게 대해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셀리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반등 효과라고 하나? 반전 매력? 그러니까 그쵸, 더 그쵸. 호감도가 올라가는 응.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성과 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안 될 건 없지라는 생각입니다. 될 수 근데 있다는 생각이지. 근데 지금 저와 제 남사친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우리 같은 관계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엄청 자주 만나는 사이이다. 그리고 막 야 이번에 뭐 하던데 같이 갈래? 막 영화도 막 같이 보고 그러면은 그건 좀 모호하지 않나? 맞아. 근데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정과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거의 비슷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관계 혹은 해리와 셀리 같은 친구 관계면 우정이랑 사랑을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 또 이성이니까 맞아, 내가 맞아, 얘를 맞아. 우정으로 생각하는 건지 가끔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친구한테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걸 뭐라고 헤테로섹슈얼? 이성애자라서 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친구한테는 성적인 매력은 전혀 안 느끼잖아요. 그쵸. 얘랑 뽀뽀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은 진짜 막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징그러운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징그럽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성애자니까 이성적 매력이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 그치.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시작했지? 손잡아줘. 왜 저래? 그래서 저희 셋 다 될 수 없다고. 근데 그러면은 저랑 지금 저희랑 저희 남사친들은 친구가 아닌가?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지인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어느 지인이라기에는 정도의 우정을 나누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고민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쁜 일 생기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냥 지인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단 관계가 깊긴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해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친구로 지내는 남자애들은 서로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느낌이겠네요? 저희랑 저희 남사친들은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진짜 지금 생각해봤을 때 진짜 밤에 단둘이 방에 빨가벗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사이기는 맞아요. 해요. 진짜 분위기 좋은 모두가 약간 사랑에 하라고 빠지는- 밀어줘도 진짜 막 저만큼이나 상대방도 싫어할 진짜 싫어할 것 즐겁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남녀 사이가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은 둘 중 한 명이 한 번 좋아하고 나면 된다. 그 감정이 왔다가 가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왔다. 다시 갔다.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한 번 왜 저희가 예전에 예진님 나오셨던 32화에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짝사랑은 환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환상이 깨지면 그 마음도 접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둘 남녀 사이에 한 명이 한 명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식었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딱 식었다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친구가 될 수 있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내 연인의 남사친 여사친을 싫어하는 이유는 친구임에도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이기 맞아, 때문인 맞아. 거죠. 왜냐하면 맞아. 사실 그치. 서로 이성애자고 말한 대로 밤과 술과 시간이 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친구 될 수 있어. 하지만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 가능성은 어떻게 모르죠. 특히나 제3자가 보기엔 진짜 모르는 거긴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떤 일이 각자의 있으셨죠? 경험 이거 지금 저격인가요? 아니요, 뭐 왜요? 아니,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특별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남사친 여사친 이런 관계에 있어서요? 네, 보통님한테. 저는 제가 친구였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된 이렇게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가끔 만나던 친구여서 한 달이 건너였죠. 그쵸, 사실. 그쵸.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저랑 친하다고 할 수 있는 나름의 남사친과 좀 다른 다르죠. 관계다. 그들과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사실. 그쵸? 전혀 그냥 아예 단일도. 근데 보통님이래. 사람님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잖아요. 아, 남자친구랑요? 근데 그쵸. 친구는 아니었죠. 근데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친구가 나이가 같진 않으니까. 아니, 근데 친구처럼 막 연락하고 지내고 막 그런 사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좀 친구로 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지. 지인이었지. 그래,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아는 사람. 그죠?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여사친 남사친은 정말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었으며 어디에도 국경 불문하고 회자가 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해야죠. 그때 89년 막 90년대 이때인데도 이런 문제가 되게 캐주얼하게 있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그쵸? 재밌는 포인트긴 했어요. 거기 그 서로를 워먼 프렌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걸프렌드 아니고 워먼 프렌드. 여자 사람 친구. 그게 그렇게 직역돼서 되게 그것도 웃겼어요. 맞아. 재밌었어요. 맞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노래는 저희 이야기장 근영님이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곡을 가져와 주셨나요? 당연하게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OST 중 한 곡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트랙 1인 It Had To Be You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래 듣기 전에 아까 나왔던 영화의 엔딩이자 아까 안 나왔네요. 그 명대사 중에 명대사로 꼽힌 해리의 고백 장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진짜 좋았어요. 이 장면 좋았죠? 네. 이 장면 진짜 좋더라고요. 이 장면이 너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를 난 다 사랑하게 됐어 라는 의미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면 진짜 결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부부들 장면 나오는 것도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인터뷰 맞아요. 장면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 부부가 해리와 셀린가? 했는데 아,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보면은 되게 사랑의 모습들이 다 엄청 다르고 맞아. 서로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사랑은 항상 특별하고 맞아. 소중하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고 뭔가 그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쁘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좋아하게 되는 감정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리가 말하는 너가 그렇게 별종이어도 까탈스러워도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읽나요? 네, 두 분이 읽어주실 건데요. 이제 한 해리 분이 해주세요. 해리 역할을 하시고 한 분이 셀리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라 하라고요? 되게 별론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몰아치는 그치, 격정의 그 감정. 격정의 감정을 맞아, 몰아쳐야 돼. 아 그럼 보통님이 할 수 있으면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지는 사람이 해. 가위바위보 뽀. 해요. 사랑과 전쟁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을 많이 사랑해. 아 이거 아닌데. 이 감정 아닌데. 너무 많이 뭐 어떡해요? 이걸 어떻게 그냥 하라고요? 합시다. 아무나 다 해주세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을 많이 사랑해. 아무리 연말이라 외롭다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 밖에 71도인데도 춥다는 당신을, 샌드위치 주문에도 1시간 걸린 당신을, 날 볼 때 미친놈 보듯이 인상 쓰는 당신을, 헤어진 후 내 옷에 배어있는 향수의 주인인 당신을, 잠들기 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을 사랑해. 외로워서도 연말이라 이러는 것도 아니야. 당신이 누군가와 남은 인생을 같이 보낼 거라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온 거야.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이 no 마지막 말이 참 좋아. 오내 말이. 당신이 내 누군가와 말이. 남은 인생 같이 보낼 거라면 빠를수록 좋은 것 어떻게 같아. 이런 말을 이런 고백 들으면 어떻게 안 사요?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try to be boss,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hether you're false, I love you still. Baby,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had to be you.